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역사로는 4번째 강의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 잉카 문명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아스텍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아스텍 문명은 그 고전기에 있었던 테오티아칸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 비해서 문명의 수준은 떨어져요. 이 사람들은 전사들이죠.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전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텍 문명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아스텍 문명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문명이고, 그리고 또 불과 아스텍 문명이 있었던 시기가 그 아스텍이 멸망한 게 1521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500년 전이네요. 그죠? 500년 전에 존재했던 문명이죠. 우리로 보면은 조선 초기 연산군 명종 이런 그 정도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기에 있었던 문명이니까 오늘날 멕시코인들의 직계 조상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아스텍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저 북쪽에 아스틀란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다가 남쪽으로 남하해서 오늘날의 멕시코시티 그 지역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스틀란에 거주했던 사람들 해서 아스텍가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렸던 이름은 그 당시에 메시카족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그 메시카족에서 이름을 따서 오늘날 멕시코 이름도 바로 거기서 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멕시코 국기를 보면 이게 그 아스텍의 역사를 말해주는데, 아스텍 메시카족들이 북쪽의 아스틀란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우이찔로포틀리라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의 계시를 받아서 니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을 물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새로운 도읍을 정하면 길이 번인성하리라. 이런 신의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텍인들이, 메시카족들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기존에 있던 또 다른 막 문명의 사람들하고 막 싸워야 됐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내려와서 오늘날 멕시코시티에 자리 잡게 되는데, 바로 그 아스텍인들의 그 계시를 요 국기 속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점도 보면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이 이 아스텍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남하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곳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멕시코 시티 그 부근이거든요. 그 멕시코 시티는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1년에 가장 더울 때가 20도, 한 7, 8도, 추울 때 한 10도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 공기도 맑고 또 거대한 호수가 있으니까 물이 또 풍부하고, 그죠? 또 이 맑은 날 보면 요즘 멕시코에 가면 이걸 잘 볼 수가 없는데, 매연 때문에 꽉 끼어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멕시코에 오래 살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매연이 싹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남쪽으로,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 유명한 산 포포카테페틀과 이스타시우아틀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이게 만년설이에요. 이게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매연이 싹 그치면 이 산들이 보이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카족들도 이 주변으로 멕시코시티 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멕시코시티에 오니까 이 중앙이 거대한 호수인데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멕시카족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쫓겨나서 그러다가 결국은 온 게 어디냐면 이 호수 중앙에 있는 이 섬,
거기가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오늘날 멕시코 시티의 제일 중심가예요. 멕시코 대통령 궁이 있고 멕시코 대성당이 있는 곳인데 그 섬에 이 사람들이 쫓겨서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섬에 들어오니까 정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해서 아스텍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연을 극복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섬의 원래 크기는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만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갈대를 엮어서 일단 갈대들을 엮어서 이 만들고 그 갈대 엮은 거를 이 나무로 고정을 시켜요. 호수 위에. 이 호수가 그다지 깊지는 않았나 봐요. 그죠? 이 호수 위에 고정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 호수 밑에 있는 흙을 퍼담아서 거기다 풀고 갈대 잎들을 그 위에 덮어서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거기다가 이제 옥수수 이런 걸 심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치남바스라 그래요. 치남바스 농법이라 그래요. 이런 치남바스 농법을 통해서 자연을 극복하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그런 땅들이잖아요. 그죠? 수로가 이렇게 다 있고 이런 땅들 다 만든 땅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극복하는 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주변 부족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그야말로 거대한 아스텍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이 아스텍 제국의 땅이고요. 여기가 아스텍 제국이 여기까지 걸쳐 있고 물론 뭐 마야까지도 정복을 다 했었어요. 다 정복해서 여기까지 거대한 아스텍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스텍 제국. 멕시코 중부부터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까지 이르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스텍 제국, 아스텍인들은 뭐 문명은 나중에 마야, 데오티와칸 이쪽 문명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그걸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굉장히 끔찍한 그런 그 종교 의식을 거행을 해요. 그게 바로 인간 재물 의식인데 이 인간 재물 의식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가를 보려면은 여러분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요. 멜 깁슨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거, 카톨릭 그죠?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거를 좀 정당화하고 싶은 의미 그런 목표 하에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 첫 장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무너진 것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렇게 야만적인 종교를 행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무너질만 했다. 그걸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가 아포칼립토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뭐 무슨 문명이다 이렇게 딱 명시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간 재물 의식 하는 그 아스텍인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 부족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인간 이렇게 팔과 다리를 이렇게 잡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이 가슴을 갈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거를 태양의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죠? 그런 재물의식 하는 거를 이 영화에서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뭐 영화의 그 의도는 무엇이든 간에 한번 그 장면을 이랬었구나 라는 걸 본다는 의미에서라도 이거를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영화 만들 때 내가 기억에 고정하는 데만 그 영화 비용의 80%를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의도가 있으니까 좀 과장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를 다 버리고라도 그 당시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 이와 비슷했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보는 의미에서도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인간 재물 의식을 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그 사람 고기를 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식인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불과 500년 전에 자기 조상들, 자기 피의 반을 인 그 조상들이 이런 끔찍한 인간 재물의식을 행하고 거기다가 사람 식인하는 습관까지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19세기에 독립 이후에 중남미 사람들이 이 원주민적인 것을 감추고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것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원주민 문명의 이런 모습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즘은 이런 원주민 문명을 자기 피의 반으로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당당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500년 전에 그런 끔찍한 인간 재물의식을 하고 또 식인 습관이 있었던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멕시코 학자들이 그 설명하는 걸 보면 그 해석이 이제 바로 제5태양의 신화라는 건데요. 이 제5태양의 신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돌이 바로 이 돌이에요. 이게 피에드라 델 솔, 그래서 태양의 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돌의 무게가 이 돌이 지름이 3.57m예요. 굉장히 크죠, 그죠? 3.57m고 그 다음에 무게가 24톤이에요. 무게가 24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죠? 이 돌이 이제 바로 제5태양의 신화를 아스텍인들이 그려놓은 건데 이게 1479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뭐냐고 이거 버려졌다가 1790년에 그걸 다시 발견해서 그 당시에 그 멕시코의 대주교가 성당 옆에다가 그러면 옮겨놔라 해서 멕시코 지금 대성당 그 옆에다가 그 뜰에 옮겨놨다가 1885년에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멕시코 가면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멕시코 가면 반드시 봐야 될 거. 첫 번째 테오티후아칸, 그죠? 테오티후아칸. 그다음에 두 번째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이에요.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은 정말 그야말로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정수만을 다 거기다가 모아놨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인데 거기 가면 아스텍관이 있거든요. 마야관도 있고 돌테카관이 있고 올메카관이 있고 뭐 다 이런 각각의 뭐 다양한 문명들의 관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멕시카관이 정면에 가면 멕시카관이 있는데 그 멕시카관을 딱 들어가면 그 정면 앞에 이 돌이 딱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이 딱 있거든요. 그죠? 자, 이 돌이 자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요 지금 요 네 개의 요 네모가 있죠, 그죠? 여기가 바로 그 앞서 있었던 네 번의 태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서서 네 번의 태양의 시대가 있었다. 첫 번째 태양의 시대는 자구아의 태양의 시대인데 그때는 거인들이 살았고 52년 주기가 13번, 그래서 676년이 지속되다가 멸망했다. 52년 주기 나오죠. 마야인들이 믿었던 바로 그 52년 주기를 아스텍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52년마다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넘기면 또 다른 52년이 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52년 주기가 13번, 676년이 지속되었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태양의 시대는 태풍의 태양의 시대인데 이거는 52년 주기가 7번 364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의 시대는 불비의 태양의 시대인데 요거는 52년 주기가 6번 312년 지속되었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태양의 시대는 홍수의 태양의 시대인데 52년 주기가 13번 676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제5태양의 시대다. 제5태양의 시대는 지진의 태양의 시대다. 그래서 이게 52년 주기마다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고 말 텐데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이 태양의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이다. 그러면서 여기 손이 있잖아요. 이 손에 잡혀져 있는 게 사실은 인간의 그 심장이에요. 그 심장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심장을 먹고 싶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양에 비치고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20가지 상징물이 있죠. 그 마야의 종교력을 나타낼 때 이 20가지 상징물 곱하기 숫자 13개로 조합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아스텍인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20가지 상징물을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20가지 하나, 둘, 셋, 넷 쭉 하면은 20가지의 그 상징물들을 다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태양의 빛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깻살과 뜰 신, 그죠? 날개 달린 뱀의 신이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태양의 돌이에요. 이 돌이 이제 박물관인데 이 돌이 왜 유명해졌냐면 멕시코가 1968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올림픽은 주로 선진국들이 하는데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올림픽을 한 나라가 1968년에 멕시코, 1988년에 코리아, 그 다음에 2008년에 중국, 그 다음에 2016년에 브라질, 요 네 나라가 딱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 중에 제일 먼저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그때 올림픽 개최하면서 우리가 주로 뭐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이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 연구를 하다가 이 돌에다가 여기 시계처럼 만들어서 시계바늘 이렇게 만들어서 은쟁반, 비싼 거는 은쟁반에다가 요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여기다가 시계바늘 만들고 아니면 그냥 뭐 보통 일반 쟁반 같은 거 해서 이 뭐 아스텍의 달력, 아스텍 달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서 엄청 팔아먹었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졌던 그런 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아스텍인들은 왜 인간 제물을 그 끔찍한 인간 제물 의식을 했는가는 바로 자기들의 그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제오 태양의 신화를 언젠가 52년마다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52년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살아있는 심장을 신에게 바쳐야지만이 그 신의 노여움을 극복을 하고 또 다른 52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바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바쳤다. 그러면 이 식인의 습관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식인은 그 신이 심장을 먹는다면 신이 먹는 거를 왜 인간이 못 먹냐? 신은 그러면 신에게 심장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먹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지금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 아스텍인들의 인간 재물 의식은 아스텍의 역사와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스텍인들이 불과 100년 만에 그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자기들이 사는 테노치티틀란에 그 자리를 잡고 거기서 커져 나가서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불과 100년 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싸움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끊임없이 싸움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그 신화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부족들을 정복을 해서 그들의 심장을 가져와서 신에게 바쳐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싸워서 심장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이 아니었을까. 그 전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살아있는 심장을 막 꺼내서 바치면 잔혹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또 주변 부족들이 또 보게 되면 또 뭐 상당히 기가 질려버리고, 그죠? 그런 것도 노렸겠죠. 그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52년 주기를 아스텍인들은 보다 더 잔혹하게 그렇게 실시를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인 습관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식인과 제왕이라는 글을 쓴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세계 식인종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그 책을 읽어보면 하는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모든 식인은 단백질 부족에서 온다. 인간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 단백질은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곳에든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식인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스텍인들도 사실 이 지역에는 가축이 별로 없거든요. 소, 돼지, 말, 소, 돼지, 닭 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라고는 칠면조 같은 거 뭐 이 정도 아니면 개를 주로 많이 먹었어요. 아스텍인들이 에스쿠인클레라고 자기들 그 종이 있는데 그 개를 식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스텍인들이 뱀을 그렇게 잘 먹어요. 그래서 아스텍의 시장의 모습 그 인류학박물관 가면 그 구현해 놓은 거 보면 거기 시장에서 뱀을 막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 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족했을 때는 사람도 잡아먹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는요 이 동종포식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동종포식을 끓이게 만들어 놨어요. 생물들이라는 건 결국은 이 자기 종을 퍼뜨릴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 동종을 먹는 게 굉장히 즐겁고 맛있고 좋은 거라면 이런 거는 종족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같은 종을 먹는 거를 끓이게끔 되어 있어요. 끓이게끔.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던 거죠. 그죠? 살아남기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먹었다. 그렇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식인종이라고 해서 야 우리는 뭐 식인종이니까 고기, 사람 고기가 우리의 주식이야.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부족은 세계에도 없는 것 같고 없을 때 어떨 때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또 다른 이제 가축 뭐 이런 단백질 섭취원이 있으면 뭐 그런 걸로 대신을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태양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그 신에게 바치고 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과거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거를 뭐 같이 먹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우리 보신탕 같은 것도 옛날에 정말 가난할 때 먹던 그런 습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뭐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스텍인들도 어려웠던 순간에 그런 식인하던 습관, 식인하던 그런 게 생겼었는데 식인을 했었는데 그런 습관들이 조금은 뭐 남아서 어떤 이런 제식 때 조금씩 이렇게 행해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거지 뭐 계속해서 뭐 사람을 뭐 상시 이렇게 항상 먹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텍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아스텍인들의 그런 모습들 우리 감추어져서 별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었던 그런 인간 재물의식이나 식인 습관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